안녕하십니까. 분당 아이문센터 이수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을 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대퇴부 뼈성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울프의 법칙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울프의 법칙은 독일의 외과 의사인 줄리어스 울프에 발견된 이론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의 뼈는 가해지는 부담이나 충격에 따라 변형된다는 이론으로 뼈에 지속적인 충격과 부담이 가해지면 뼈는 이에 적응하면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뼈에 가해지는 충격과 부담이 줄어들면 뼈는 다시 약해지게 된다는 의미로 뼈에 대한 적절한 충격과 부담은 뼈의 성장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울프의 법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 아이들은 움직임이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근육의 활동이 적다는 뜻이며 뼈에 가해지는 충격과 부담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 중에는 뼈가 약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거나 칼슘제에 해당되는 영양제 등을 먹고 있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또한 뼈의 성장뿐 아니라 근육 활동이 적어서 발생되는 여러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림 1은 제가 구글을 통해 찾은 이미지인데요. 제일 왼쪽부터 태어날 때의 고관절을 형성하는 대퇴 부위 모양과 그리고 3세, 5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제일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요, 5세 나이의 대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각도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체중 지지에 따른 대퇴의 모양 변화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오른쪽의 대퇴 부위 그림은 파라플래직이라고 하는 마비의 뜻으로 하지마비로 태어나서 체중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로 5년이 지난 후에도 대퇴 부위의 모양이 태어날 때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뼈의 성장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 뼈에 대한 체중 지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뼈에 부담과 충격을 주게 되어 대퇴의 각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대퇴의 각도는 넥 셰프트 앵글로 경체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림 2의 설명입니다. 파란색 두 선이 서로 이루는 각도를 넥 셰프트 앵글로 NSA 약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퇴 부위에 변화된 각도가 바로 NSA인 경체각입니다. 대개 우리 아이들은 체중 지지의 양이 무척이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퇴골 경부와 대퇴골 간의 각인 NSA의 각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각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림 3을 보시면 체중 지지가 되어야 NSA 각도가 작아지는 원리인데요. 하나는 155도, 다른 하나는 130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GMFCS 단계가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NSA가 큰 것을 보면 울프의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설 수 없기도 하고 제한된 움직임을 갖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세우고 활동하게 해야 하는데요.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의 서는 경험을 제한하거나 아예 못 세우게 한다면 아이는 체중 지지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으로 뼈의 긍정적인 부담과 충격의 경험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4는 2000년도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키 성장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가로 밑의 숫자는 아이들의 나이고요. 미국이다 보니 한국의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의 수치는 왼쪽에는 인치, 오른쪽은 센티미터를 나타내는데 한국은 센티미터로 사용을 하니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홍색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키가 3에서 4세, 한국의 나이로 따지면 5에서 6세 정도가 되는데 키가 부쩍부쩍 크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태어나서 한국의 나이로 5에서 6세까지 아이들은 폭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해당 시기와 관련되어 뼈 성장과 관련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대퇴 부위로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발달은 아이들에게 대퇴 부위에 체중 지지를 하게 하면서 성장하고 NSA의 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아이들은 경직이나 적은 활동과 움직임 등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성장하다 보니 여러 제한점을 갖습니다. 또한 스스로 서는 것도 어렵거니와 늦게 서고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NSA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림 5는 나이에 따른 넥 셰프트 앵글입니다. 태어나 3주에는 150도, 3살 때는 145도, 15세에는 133도, 성인 되면 120도 정도의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나이가 들면서 각도의 변화를 갖습니다. 각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각도의 변화는 울프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으며 아이들에게 체중 지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림 6을 보여드립니다. 해당 그림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빨간색 네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NSA는 대퇴골 경부와 대퇴골간의 각입니다. NP는 고관절 탈구 이동 지수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GMFCS 레벨은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더욱 아픈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5단계 아이들로 갈수록 서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NSA 각도가 크며 NP도 퍼센테이지가 크게 됩니다. GMFCS 단계에 따라 NSA와 NP가 크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퇴 부위 뼈 성장 중심으로 아이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GMFCS 단계가 낮을수록 서는 기회가 줄기 때문에 더욱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울프의 법칙과 관련하여 NSA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도 아이에게 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보호자분들께 재활의학과나 혹은 소아정형외과 외래를 통해 아이의 고관절 엑스레이를 확인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과 치료사분들과 함께 아이들이 많이 서고 걷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잘 세우는 것이, 그리고 서는 경험을 통해 자극을 주는 것이 더욱 우리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왜 서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If you can't say anything real nice, it's better not to talk at all.